안녕하세요. 차썸TV란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EV9 유리 떨림을 최초 알렸던 채널을 통해서 기아의 해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해명이었고 결론은 정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영상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른 차와 유리창의 두께가 비슷하다. 제가 이미 영상을 올려드린 대로 이중접합 유리 그 자체의 두께는 타 차종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중접합 유리의 구성, 그러니까 유리와 접합 필름의 두께 비율이 다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중접합 유리는 샌드위치처럼 두 장의 유리가 접합 필름을 덮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조상 유리가 얇고 필름이 두꺼워도 4mm, 유리가 두껍고 필름이 얇아도 총 두께로 보면 동일한 4mm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접합 필름이 두껍고 유리가 얇을수록 접합 필름 대비 상대적으로 단단한 유리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타 차종과 비교할 게 아니라 EV9과 같이 크고 각진 유리라면 유리의 두께를 다른 차종보다 좀 더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맞겠죠. 자, 두 번째, 다른 SUV도 해당 증상이 일어난다. 자, 이 워딩 그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른 차들은 이만큼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고요. EV9의 A필러 라인은 박스카 형태로 제작되어 있고 이 정도의 각을 가진 차량은 소울과 레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두 차량은 A필러 쪽 유리 가이드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길죠. 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한 줄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디자인의 경우 주행 시에 A필러 쪽 시야를 방해하는 단점은 있겠지만 창문을 열었을 때 EV9 대비 유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EV9은 이 두 차량보다 접합 필름을 제외한 유리의 두께는 얇고 유리창은 더 크고 A필러 쪽 유리 그립은 부실합니다. 저는 EV9의 유리 꿀렁임이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뒷유리는 다 열고 앞유리를 조금만 열고 주행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 자, 저 역시도 뒷유리를 모두 열고 주행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담배 피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대각선 방향으로 조금씩 열고 환기를 하시죠. 하지만 이 문제는 뒷유리를 모두 열지 않아도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생길까요? 역학적으로 보면 앞유리를 통해 들어온 바람이 충분히 빠져나갈 정도의 상황만 만들어준다면 창문은 떨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뒷유리를 하나도 안 열 경우 보시는 것처럼 앞유리로 들어왔던 바람이 그대로 앞유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기의 유입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들어오는 바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유리는 크게 떨리지 않을 겁니다. 정리드리면 뒷유리를 전부 열지 않더라도 앞유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내려간 상황이면 앞유리는 많이 떨릴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자, 네 번째, 초고속에 진입하면 창문 떨림이 줄어든다. 자, 이 부분은 일단 150을 넘어서 주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80에서 110km 정도 합법적 고속 구간에서 유리가 심각하게 떨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150 이상에서는 유리가 덜 떨릴까요? 이건 빠른 속도로 인해서 차에 부딪히는 바람이 그만큼 더 멀리 튕겨나가면서 앞유리로 유입되는 공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다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해당 영상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았고요. 자, 그런데 차싸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EV9 앞유리 떨림 이슈에 대해서 오늘까지 4편의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다음 달에 GT라인 인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돈을 주고 사서 타야 될 차이기 때문이고요.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해당 증상이 있는 한 EV9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선이 되길 바랬던 것인데 결국 정상이라는 답변과 함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저는 EV9 출고는 받지 않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증상이 심각하게 보이실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의견은 존중하고요.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서 선을 넘은 문제라고 생각되어가지고 내린 결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제 다음 전기차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레이 EV나 중국산 모델 Y 그리고 내년 초 출시될 아이오닉 7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전기차는 차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